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 소셜앱에서 댓글은 쌍방의 소통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그 담당자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는 왜 댓글이 안 달릴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 어제도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그 예전 초창기 기업 블로그가 등장할 때 그 기업 블로그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은 댓글을 열까 말까였어요. 댓글을 열면 욕할 것 같고 닫으면 또 욕할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 썼던 방법이 로그인제였죠. 로그인해서 댓글 남길 수 있게 하자. 요즘은 누구나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요즘 그 소셜에서 미생 같은 경우는 그 책으로 나와 있죠. 출판됐죠. 그 책으로 보면 미생을 100% 봤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죠? 그 컨텐츠 그 웹툰에서 댓글까지 봐야 미생을 제대로 봤다. 라는 걸로 댓글이 단순히 어떤 그 답글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컨텐츠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면 정말 얼마 좋아. 내가 블로그 포스트를 썼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댓글들이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어떻죠? 이런 겁니다. 자동차 수리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라는 글에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 수리 어디서 하라는 포스트에다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화로 문의드렸는데 도통 엉뚱한 부서만 옮겨 같은 것을 구하다 답답하여 블로그를 보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보세요. 블로그를 대행사에서 운영하시는지 웹서비스 시스템이 별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디다 남길 때를 몰라서 여기다 남깁니다. 환장을 놓으서 댓글이죠. 삭제도 못하고 이거 댓글을 하자니 너무 웃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치 않는 댓글들만 쌓여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페이스북 보면 굉장히 놀랍대요. 기업 페이스북 보면 어쩜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니? 이라는 얘기죠. 왜죠? 이벤트를 다 댓글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페이스북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기업들이. 자, 댓글이 자꾸 댓글이 왜 안 달리냐고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양심에 걸려서 그래요. 우리는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도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 같지 않겠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 댓글이 이런 것도 달려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달린다 이거죠. 자, 그런 방법을 바꿔보세요. 제가 오프라인을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다 제가 답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죠. 강의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서 떠드는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최소한 한 명은 답을 해요. 듣고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요. 이말년이라는 아저씨예요. 이말년은 인생 말년 병장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이녀의 스타죠. 근데 이말년 아저씨가 만화만 그리면 주공아파트가 이렇게 그지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이말년 아저씨. 저 주공아파트 사는데 왜 주공아파트가 이렇게 그지같이 그리세요? 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이말년 아저씨가 제가 그지같은 주공에 살아서 그랬는데 다른 주공 아파트도 입고면서 다음에 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공 그릴 때마다 BCM. 자, 이런 게 바로 소셜이에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신문에 나요? 이 사연이. 소셜에서 얘기를 퍼뜨리는 방법은요. 기업들에서 착각하는 게 메시지 하나를 순식간에 확산시키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퍼지는 건 싸이가 아니고 힘들고요. 뭐냐면 1대1의 대화가 재밌으면 퍼져나가요. 이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대화기 때문에 얘 둘이 얘기한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실수 많이 하시는 거. 그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하실 때 보면요. 예를 들어 이게 아이디어나 퀴즈 이벤트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 보시면요. 페북에서 아이디어를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면 정관장에서 그 새로 나온 찬물에도 녹는 홍삼쿨이 우리는 찬물에 잘 녹여 먹는데 여러분들 이걸 찬물 말고 다른 데 어디다 녹여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기업들도 많은 퀴즈를 낼 때도 그렇죠. 근데 이거 발표하면 어떻게 되죠? 이벤트 발표 어떻게 하시죠? 뜬금없이 다음 페이스북에 링크로 나오면서 당첨자는요 누구님이에요 라고 나옵니다. 이게 대화인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해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거 살까? 그럼 얘가 이거 사! 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그리고 요거 사는 놈이에요. 왜 물어봤어?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저 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해놓고 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샀는지. 대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페이스북에 있는 대화를 꼭 페이스북에 꺼내지 말란 얘기예요. 블로그로 넘어옵니다. 블로그로 넘어와서 발표할 때 이렇게 해요. 아,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이런 너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한데 누구누구의 아이디어 참 재밌었어요. 하지만 당첨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참여해 주시고 이 결론적으로 누구누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이디어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듣지도 않고 대화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퀴즈도 마찬가지로 퀴즈를 냈으면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당첨자 따위는 걔나 줘버리시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주신다고. 얘기를 자꾸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태도를 보이시지 않으면 그들도 대꾸하지 않아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원래 이게 13가지인데 저걸 6가지만 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5번째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해요. 뭐냐면 제가 막 앞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왜 하세요? 우리 기업의 입장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 왜 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는 놀이잖아요. 우리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와서 막 목숨 걸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하고 대화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들의 어차피 거기는 걔네들의 놀이터니까 그 놀이판을 깨지 않는 놀이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번 그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요. 빠빠빠 더 테러 라이브 다각컨대의 성공 요인은 단순함이 아닐까요? 기자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답을 갖고 물어봐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3가지는 그래서 기사가 뭐로 나왔냐면 이 3가지의 성공 요인은 탈권위, 탈독자, 탈지식. 고급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아주 심플해요. 빠빠빠는 왜 해주셨죠? 병맛이잖아요. 병 마시고 더 테러 라이브는 뭐죠? 돌직구 아니에요. 돌직구. 맨 마지막에 그걸 국회 사장에 쓰러뜨릴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될까? 라는 돌직구고 단언컨대는요. 정말 단언컨대 패러디예요. 초창기에 이병헌이 했을 때는 온라인에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떴었어요. 근데 그 라면 아저씨들이 살려냈죠. 근데 우리 잉여령은요 예전부터 많았어요. 이거 뭐 흔하잖아요. 조립봉이 몇 개인지 씌는 거. 이건 뭐 이제 뭐 너무나 쉬운데 이런 놈들이 다 등장한다는 얘기 진화하면서 보세요. 조립봉이 시험한 한 봉지가 370kcal니까 한 알이 얼마죠? 이거죠. 한 알은 0.24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 2,400kcal라면 조립봉을 1,680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6봉지 드시고 7봉지 드신 다음에 다 드시지 마시고 801개만 드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이걸 또 받아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조립봉을 우유에 말아 먹으면 그랬더니 저지방 우유 한 컵이 102kcal이고 이걸 해서 말아서 어떻게 드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화. 근데 이 잉여놀이가 기업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맥도날드의 진실. 이 포테이토의 일반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를 각각 시켜서 세봤더니 4개 차이더라고요. 이거는 멘트도 없었어요. 딱 이 사진에 그 제목이 맥도날드의 진실이에요. 이거 기업들은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 기업들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기업들도 병만 나는데 참 많아요. 이거 아시죠? 블란텍. 블란텍 이거 처음 보세요? 이거잖아요. 믹서기에 뭐든지 갈아버리는 사장님. 아이패드 갈아버리고 뭐 명품 가방 갈아버리고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그 바이럴 광고로, 바이럴 영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사장이거든요. 이 사장이 굉장히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 자기 제품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랬는데 이 회사에 유명한 마케터가 스카우트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장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공장 구석에서 이 가운을 입고 자기가 등을 돌리고 강목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엔지니어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부심으로. 근데 이 마케터가 이걸 보고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웃겨서. 혼자 보기 아깝다. 그래서 바이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갈아버리고 막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그 MP3 때 플레이 MP3정에서 이거 뭐냐면
이 MP3 하나에 이어폰을 몇 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병만 나는 집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왜 안 하냐는 거죠. 요즘은 죄송한 얘기로 스케일이 좀 더 커졌죠. 근데 요즘 보면 기업들 이런 거, 이말년에 게덴푸드 뭐 이런 것들 보면 단순히 인여의 어떤 잘 되고 있는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광고에 끌어들이는 것은 인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로서 쓰는 것들은 이거 실제로 이말년 이 광고 내고 난 다음에 욕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욕을 진짜 먹어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욕을 먹었어. 이거 왜 광고 이런 걸 내보냈냐. 그랬더니 뭐 아는 사촌형이나 뭐 이러니까 나왔던 얘기였는데. 그리고 우리 강남에 보면 이런 것들 이거 안 먹힌다. 이건 인연을 그냥 갖다 쓴 것뿐이라는 거죠. 소셜에서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거죠. 돈지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 있죠. 하상욱 씨 강의 한번 들어보셨나요? 하상욱 씨 강의 제가 강추드립니다. 하상욱 씨의 강의를 제가 한번 제가 초청해서 한번 강의 들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요즘 강의 많이 하시니까. 자, 출근 시간 어기면 욕 먹고 퇴근 시간 지키면 욕 먹고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 이분 강의 때 얘기했어요. 이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의 댓글을 행간해서 의미를 읽어라 해요. 그게 바로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얘기다. 댓글을 왜 얘가 이 악플을 썼을 때 얘가 왜 이런 악플을 썼을까? 그리고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 기업들 보세요. 이거 뒤에도 또 나오는데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13일 금요일에 CGV에서 했던 페이스북 이벤트인데요. 아주 심플해요. 13일 금요일 나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대부분 한 100명 정도 참여해요. 근데 이때 몇 명 참여했냐면 736명인가? 여기에 참가했고 저도 참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땅 터졌어요. 내가 이걸 보고 CGV 역시 경품을 보세요. 전동 드라이브. 이걸 아는 놈들은 빵 터지는 거예요. 실제는 원래 도끼나 뭐죠? 전기톱 이런 걸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순화해서 드라이버. 13일에 금요일 밤 갑자기 얘들 드라이버가 왜 갖고 싶었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 소셜에서 어떤 재밌는 놀이판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난 여기 유행에 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소셜에. 대부분 최근의 사례가 뭐죠? 최근의 사례가 스타벅스의 닉네임 사건. 닉네임 불러주세요. 그때 뭐 매장 안에 있는 모든 분이 최고라면서요. 닉네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놔서 커피 나갈 때 매장 안에 있는 모든 분 카페한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꾸 놀이가 되는 거야. 내가 더 재밌게 만들어야지. 그럼 나도 거기 참여해야지. 이런 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거 없는데 전동 드라이버 사고 알리는 거죠. 애들한테. 야, 저기서 13일 금요일에 제이슨홈께서 드라이버를 주신대. 저는 못 탔습니다. 한 명 줬어요. 한 명 치사하게.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오해입니다. 제발 많은 방문자보다 작은 성공에 좀 집중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그대로 캡처했는데 뭐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패션업계가 페이스북을 써서 대박을 쳤다. 성공했습니다. 라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 무슨 성공을 했나 봤더니 좋아요가 한 페이지가 한 달 남짓 만에 좋아요 1649명, 이야기하는 사람 1012명 해서 대박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좀 가다 보니까 댓글에 참여한 사람들 추첨을 통해 해당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패션업계가 뭐가 대박 났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가 많아서 대박 난 거예요? 그럼 이 페이스북은 좋아요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이벤트 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이벤트 하면 뭐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런 숫자에 목을 매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 패션 페이스북은 뭐하러 만든 거죠? 라는 거예요. 팬 만들려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펀샵 얘기가 나옵니다. 펀샵에서 재작년에 했던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생일잔치를 하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오늘 생일이면 이 앞에 술집 잡아놓고 야, 오늘 몇 시까지 파티할 거야. 와, 그럼 오시는 분들 어떻게 되죠? 뭐 하나 들고 와야죠, 선물. 근데 왜 온라인에만 오면 이게 거꾸로 되죠? 온라인에서 오면 우리가 생일이면 우리가 생일이기 때문에 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막 줘요. 자, 여기서 펀샵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생일인데 선물을 줘야 되지? 이벤트가 이거예요. 펀샵에 선물 주세요. 우리 12살 됐어.
웃기는 이벤트죠. 뭐 이거 도안이 뭐죠? 어차피 안 해도 말아 이거죠. 근데 29명이 참가했어요. 29명이 진짜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가서 보시면 뭐 눈물을 질질 짜고 있잖아요. 감동 먹어서 29개의 선물을 다 소개해줍니다. 29개 받은 선물을 싹 소개를 해줘요. 그럼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리겠어요? 저도 보낼래요. 지금 보내도 돼요? 저 지금 보내고 싶어요. 이런 식의 댓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실제로 라디오에 소개됐어요. 재밌는 이벤트로. 이게 이런 거예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강의 때 써먹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셜에서 원하는 이벤트예요. 소셜 스몬 이벤트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기업들이 왜 못하죠? 이거 기업들이 이거 뭐 몰라서 못하나? 이거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윗분이 야, 우리 이번에 12주년 이벤트 몇 명 참가했어요? 29명. 신화를 썼어. 29명 참가해서 돈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마인드를 소셜에까지 끌고 오면 이벤트 참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참여를 했고 어떤 놀이를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소셜이에요. 그래서 제발 지금은 작은 성공에 주목하라.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건 비용도 없으니까 보고하지 말고 해. 보고하면 피곤해져. 그래 하자. 이래서 많이 해요. 돈 안 드니까.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오해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최근에 뜨는 소셜미디어가 정답이 아니고 제발 메시지부터 정립하시고 거기에 맞는 매체를 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업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는 웃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다른 의미로 체크해보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댓글 말고도 실제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더 주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를 이해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6번째는 제발 작은 성공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다리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저는 올해 3가지 키워드를 요걸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참여, 그리고 관계예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지 이제 7년? 이제 좀 돼가는데, 제가 7년, 8년 돼가는데, 그동안에 했던 일을 돌이켜본다면 거의 아직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퍼뜨릴까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그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그렇게 메시지를 소셜에서 얘기한다는 건 이제 반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셜에 대한 SNS, 특히 SNS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참여와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빅풋9인가요? 거기서 만들어낸 그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죠. 이거 보시면 좀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침에 가서 보시면 야,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셜 쪽에서 페이스북만 놓고 얘기해 볼게요. 페이스북을 우리가 오픈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봤을 때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매체적 속성은 관계예요. 트위터가 갖고 있는 매체적 속성은 뭐죠? 실시간이 나와야 돼요. 트위터가 갖고 있는 건 실시간이고 페이스북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특성화 살려서 오픈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가지고 실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한번 돌아와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들의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잘 보면요, 블로그 포스트나 또는 웹사이트 또는 뉴스에 그 기사건 링크를 달고 위에 소개하는 몇 줄과 이미지를 가지고 주구장창 내보내요. 그 링크 클릭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링크 클릭률 체크해 보시면 0.01 정도 나와요. 근데 왜 그걸 아무도 클릭하지 않는 얘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건 뭐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 얘기했던 거지만 페이스북이 메시지를 확산하는 거는 퍼날라서 확산하는 트위터처럼 퍼날라서 확산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 쪽에 원래 얘들이 갖고 있는 그 관계에 치중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말은 쉽죠. 어떻게 하느냐, 그죠? 기업들이 보면 이런 겁니다. 페이스북이 있으면 우리의 팬이 있어요. 이때까지 주구장창 한 건 뭐죠? 얘가 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본의 커뮤니케이션만 주구장창 노력했어요. 근데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있겠지만 역으로 얘가 얘한테 얘기할 수 있는 2번 방향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죠.
이게 뭐가 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가서 이런 장치가 있나? 궁극적으로 나가서 팬과 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를 보세요. 이게 이루어져야 커뮤니티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자꾸 여기만 치중해서 자꾸 실수를 하시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올해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거창한 것만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 아주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정관장에서 부끄럽게도 매년 화이트데이가 되면 어떻게든 제품하고 엮으려고 화이트데이에 홍삼 캔디를 선물하세요.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주구장창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3년인가 2년 동안 했는데 3년째는 작년에 우리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난 진짜 못하겠다 이제 그랬어요. 너희들이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뭔가 화이트데이 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농담삼아 그냥 우리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자. 포스트가 뭐였냐면 화이트데이가 이틀 내가 나왔는데 홍삼 캔디로 내 여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댓글로 답해주세요. 경품은 홍삼 캔디였어요. 근데 미친 듯이 댓글을 달렸어요. 뭐 뻔하죠. 예상할 만한 게 나오죠. 뭐죠? 명품백에 담아서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댓글이 나와서 이때 화이트데이를 잘 넘겼다는, 가볍게 아까 블로그 포스트에 댓글이 안 달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끝에 의문형으로 한번 끝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댓글 미친놈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건네보세요 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발 소셜미디어가 뭐가 발전돼 어쩌고저쩌고 얘기 거기다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마케터는 항상 고객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객이 소셜미디어가 지나면서 거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자꾸 매체가 변하는 건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들한테 페이스북이 다음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당신의 고객은 페이스북 와서 뭐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해요. 뭐 하고 노는 줄 알아?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놀이 하는지 알아? 댓글 놀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런 것들은 몰라요. 단지 페이스북 다음이 뭡니까? 라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쉬운 거부터 해드리죠. 그 펀샵에서 요번에 했던 이벤트인데 펀샵은요 어떤 쇼핑몰이냐면 세상에서 희귀한 제품만 모아서 갖다 파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런 걸 사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죠? 기크 같은 놈들이에요. 기크 같은 놈들에서 이 놈들의 특징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기크의 특징은 잘난 척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레어템이 몇 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어템 좀 자랑해보세요. 그때 미친듯이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 3개 올렸어요. 저도 한 3개 올리고 난 다음에 잠깐 돌아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난 아직 멀었어. 더 레어템을 질러야 돼. 그래서 펀샵 제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뭔가 레어템이 있을 거야.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세요. 어떤 짓을 하면 좋아하는지. 거기다 소셜을 들이대란 말이에요. CGV 같은 경우는요. CGV는 이런 걸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상하게 2가지를 다 좋아하지만 영화 참 좋아해요. 영화 정말 좋아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뭐하고 노냐면요. 그 영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퀴 해보신 분 없어요? 영퀴는 뭐냐면 수분고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먼저 문제를 내요. 자, 이번에는 감독 이름 맞추기야. 1번. 그래서 갑자기 무슨 영화를 막 뭐 수분고기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 댓글로 그 감독 이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생기죠? 그 맞추면 영퀴는 영화 예매권을 준다고요? 우리끼리 커뮤니티인데 뭐냐면 거기서 그 영퀴를 내고 나면요, 그 맞추고 나면 제가 문제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정말 잘 이해하면 정말 재수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방에서 1시간 동안 떠들면서 뭐냐면 내가 10번 문제를 했으면 나 이 영화방의 본자예요. 이걸 얻으려고 1시간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맞추겠다고. 자, 요걸 이해하셨죠? 영화를 잘 알고 있는 애들의 특징, 노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CGV가 그 아트무비, 그러니까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무비 콜라즈를 여의도에 개설하면서 그런 애들의 특징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퀴즈 대회를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 퀴즈 문제가 쉬워서는 안 돼요. 이 자식들은 쉬운 문제를 내면 얘를 깔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평론가 10명이서 정말 어려운 문제 10개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선전을 온라인상에서 했는데 10문제를 저는 5문제에서 포기하면서 댓글을 남겼어요. 나는 이동안 영화를 헛봤다. 뭐 이러면서 여기서 5문제 맞추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예선전 1등한 놈이 온라인에서 13초에 풀었어요. 10문제를. 그러니까 그게 자극이 된 거예요.
커뮤니티가 움직입니다. 야, 우리끼리 예선전을 해서 대표 선수를 만들자. 우리끼리 또 연습해 모여서. 연습해서 그때 CGV가 실수했던 건 이게 개인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할 때는 단체전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이 자기들끼리 훈련 선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를 보내. 실제 결승전은 오프라인 여의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응원하고 난리 났었어요. 뭐 이거 우리 도전 골든벨처럼 이렇게 칠판 들고 막 나가세요. 그럼 나가고 이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애는 어디 갔죠? 헐리우드 갔어요. 할부만 하죠. 근데 아까 저 여기 수준을 말씀드렸죠? 10문제를 저는 타이핑도 그렇게 빨리 못 쳐요. 근데 걔들은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 응원하고 있는 멘트들이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뭘 하고 소셜에서 노는지도 주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요. 제발 내가 이벤트 만들고 내가 경품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마음대로 되세요. 참여를 넘어 지지로 간다.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에서 고객들의 인게이지먼트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어드보케이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사례예요.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실제로 했던 테스트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어떤 걸 찾아내면 영향력자를 찾아냅니다. 영향력이 있는 지지자를 찾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거 레드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클라우트라는 서비스 아세요? 클라우트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면 여기다 한번 등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셜 영향력 지수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은 60점짜리 68점의 네트워크상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50점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이 각 개인의 영향력 점수예요.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여러분들의 기업의 키워드에 지지자들을 찾아줘요. 탑 10. 레드불에 지금 소셜에서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가 누구냐 했더니 이 10명이 나와요. 이런 서비스는 소셜 모니터링 서비스를 쓰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각 개인의 영향력까지 추측해내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런 식으로 영향력자를 100명을 뽑아 100명이었던가? 몇 명을 뽑아서 VIP급이 쓸 수 있는 라운지 거기 그 휴식 라운지 있죠? 그걸 하루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정말 미친듯이 떠들어서 이만큼의 입소문이 났더라는 얘기예요. 불특정 대중에게 팬이나 팔로우 이런 쪽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지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지자, 조력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참여와 관심을 쏟아부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올해 많이 등장하는 얘기일 겁니다. 참여자, 이제 단순히 고객의 참여,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팬과 팔로워가 참여자고 우리의 지지자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가라는 얘기고 사실 이게 바로 지난주 제 칼럼의 주제였어요. 이 칼럼 나가고 난 다음에 저 전화 많이 받았어요. 담당자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윗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분간 피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한번 또 한 소리 들었는데. 자, 두 번째는 누구나 뽑을 겁니다. 스마트 소셜로 가는 모바일. 올해 키워드는 모바일입니다. 근데 모바일도요,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모바일 시대로 간다고 하면 제발 체계적으로 좀 보세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싫은 게 뭐냐면 모바일 얘기 나오면 카카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싫어요. 카카오가 다가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봅시다. 모바일로 가면요, 첫 번째 걸리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반응형 웹사이트예요. 인프라적 특성이에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모바일 얘기하면요, PC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의 액정 크기는 일정하죠. 하지만 요즘은 탭도 있고요, 미니도 있고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응형 웹사이트가 어떤 거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 단계, 자동적은 아니죠. 딱 세 단계예요. 그렇죠? 세 단계의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간다. 이건 인프라적 특성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인프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로고 분석해보시면 웹사이트 60%가 모바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6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이트를 바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응형 블로그가 등장했다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에서 뭐 있는 기분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대대적으로 반응형으로 바꿨어요. 블로그 자체를. 어차피 블로그도 60%가 모바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주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게 11월일 거예요. 작년 11월에 반응형 블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일대 파란을 일으켰어서 아마 지금 단언컨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올해 안에 반응형으로 바뀝니다. 블로그가. 자, 이런 인프라적인 특성을 고려하세요. 접근성을 높이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착각이 뭐냐면 반응형 하면 전부 다 워드프레스만 생각하시는데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워드프레스로 기업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워드프레스로 만드시면 검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업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아예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됐는데 요즘은 노출되더라고요. 저 뒤에. 그래서 그렇다면 T스토리를 유지하면서 반응형으로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이트 가서 보시면 T스토리를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건 제가 웬만해서 안 가르쳐드리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모바일 컨텐츠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페이스북도 보면 계속 연구하고 있죠. 4컷만 해가지고 넘겨서 보세요라는 것도 있고. 자, 이거 아시나요? 바인? 바인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바인이 뭐냐면 6초 동영상. 바인이라는 영상업체가 있었는데 트위터가 인수했죠. 트위터가 인수하면서 야, 우리가 모바일상에서 영상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바일의 동영상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나름 연구했대요. 나름 연구했더니 6초가 나왔다는 얘기죠. 6초 영상. 그래서 6초 영상인데 볼까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 뭔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6초 영상 찾아보세요. 6초 영상 보면 이건 지브리가 만든 6초 영상, 바이럴 영상이에요. 기업들이 이 6초 바이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초 동안 얼마나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에서 어떻게 가는지. 자, 그래서 모바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체크를 하세요. 인프라적인 부분하고 컨텐츠, 그 다음에 매체를 생각하세요. 물론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는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어디서 봤죠? 싸이월드의 타운 모르세요? 망자. 싸이월드 미니홈피 타운. 미니홈피에 기업들이 들어가고 싶어요.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도 한껏 애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해서 만들었던 타운. 돈 받고 들어가는. 지금 그 카카오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그 냄새가 스멀스멀 나요. 카카오 스토리에 플러스는 그 뭐랄까.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기업과 하다 왔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가장 그 주 타겟이 몇 살이라고 보세요? 어떤 타겟이 활용한다고 보세요? 10대 주고. 저는 10대 여자, 이렇게 10대, 20대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3, 40대 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 애기 사진 공개한다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지 애기 사진을, 자기의 아기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게 메인 타겟인데, 자, 페이스북에 보시면요, 정관장이 갖고 있는 고민 얘기죠. 정관장의 메인 타겟은요, 3, 40대 주부예요. 페이스북에서 3, 40대 주부가 하는 일들은 뭐죠? 대부분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단정져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강의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3, 40대 주부들이 페이스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벤트 참여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의 고민이 그거예요. 3, 40대 주부를 가지고 타겟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들은 이벤트 체리피커들이에요.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다고 타겟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애매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매체의 특성을 자꾸 이해하시고 거기에 속성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성적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미니홈피를 말씀드렸던 건 미니홈피는 저는 예전에 정말 미니홈피를 안 했어요. 너무 아기자기한 게 싫어서. 그걸 뭐 너무 뭐라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못 살리면 여러분들 기업들 백날 들어가봤자 의미 없어요. 공공기관들 미친 척하고 지금 다 만들었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다 문 닫을 거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공공기관의 그 칙칙한 잠바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찍어도 안 나오고 그 필터로도 못 살리는 사진들이 어떻게 그런 사진들 제발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으로 큐레이션이에요. 큐레이션은 사실상 2013년 초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소셜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홍수.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웹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아서 레코멘드 해주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마존에 가면 이 책도 좋아하실 겁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맞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그 전제 조건 하나예요. 세상에 서점은 아마존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만 사나요? 그리고 한 번 틀리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진화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은 결국 우리가 분석해봤더니 추천은 최고 말단에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결국 누구에게 추천하는 거는 결국 앞에 누군가 대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자동화되는 시스템은 추천해주는 사람 뒷단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팅해서 데이터를 보고 너는 이래서 이건 것 같아. 이게 바로 큐레이션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무슨 거짓말 치듯이 올해도 또 나왔어요. 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헬프아웃.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큐레이션의 실제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헬프아웃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이죠. 구글이 공식적으로 런칭을 시켜서 일반인들 중에 제가 요가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저 프로필은요, 요가 어디서 배웠고 급작이 어떻게 되고 이걸 자기를 소개하고 아이덴티티를 소개하고 브랜드를 소개하고 저한테 배우시면 분당 얼마예요. 실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저한테 소셜 미디어를 배우시려면 전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시작하면. 자, 이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큐레이션이 말로만 있던 것들이 서비스로 등장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데 포인트는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에서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 슬로건에서 리얼 헬프 프롬 리얼 피플. 발음이 개떡 같지만 해석은 되시죠? 실제 사람들의 실제 도움을 받자 이런 거잖아요. 실제 사람들. 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뭐죠? 리뷰 컨텐츠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의 리뷰, 리얼 피플, 리얼 헬프. 자, 파워블로그 오전하지 마시고 어떻게 리뷰를 재밌게 만들어내실 거냐?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그래서 이게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여행.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소셜 큐레이션에서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차홍헤어라고 아세요? 차홍헤어? 차홍헤어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캠핑에서도 빛나는 아웃도어 뷰티. 이거 심지어 유료예요. 심지어 기업이 만들었는데 유료입니다. 캠핑에서 아웃도어 헤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큐레이팅에서 설명해서 컨텐츠를 내볼 수도 있고, 소셜 큐레이션에서 IBK의 그 기업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소셜 타임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BK가 소셜 뉴스를 정리해서 신문처럼 발행해요. 기업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분야에 벌써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큐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모아 보여주기도 있어요. 주제상 잡아서. 다음 뷰에 보시면 어떤 키워드에 따라 어떤 블로그 포스트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응용한다면 오픈캐스트를 여러분들이 큐레이터가 돼서 당연히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보면 이런 거 요즘 보이시죠? 이미지 가지고 큐레이팅하고 있는, 이게 뭐더라? 네이버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송혜교잖아요. 이게 여기 잘 보면 다 사진이에요. 이 다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송혜교 관련된 사진. 클릭하면 컨텐츠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송혜교 기사 사진이 딱 나온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모아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리뷰 아까 강화라고 했죠. 또 티다가 나왔습니다. 티다에서 오너가 말하는 티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를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리뷰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이 제품 나왔을 때 파워블로거들 한 50명 불러놓고 리뷰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품은요 10대 고삐리가 쓸 때하고 20대 대딩이 쓸 때랑, 그리고 저같이 40대 먹고 살려고 쓰는 애들이 쓰는 거 다 달라요. 포인트가 다르죠. 근데 리뷰는 하나예요. 자, 여기 일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보세요. 여기는 카테고라이징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3, 4인 가족.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 독신. 밑에 가면 또 커플 이런 게 있으니까 1, 2인 가족. 자동차는 그게 중요하죠. 몇 명이 타는지. 그리고 잘 보시면 얘는 뭐죠? 뭐라고 쓰는 거야? 4인 가족, 30대. 그러니까 이건 차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리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관련된 리뷰만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리뷰를 정리하다 보면요, 우리 타겟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져요.
10대가 저 차를 탔을 때 느낌. 그게 파워블로그 불러놓으면 대부분 20, 30대인데, 그죠? 걔가 만드는 게 이런 것들의 리뷰를 조금 더 큐레이팅해서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끈질기게 버티셨네요. 저 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서 제가 오늘 좀 당부를 해드리자면, 제발 지금 들어가셔서 그 여러 기업에 계신다면 여러 채널을 제발 역할을 재정비하세요. 메시지 정립하시고 뭘 할 거다. 올해 2014년도에는 우리 소셜미디어에서 뭘 해낼 거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블로그는 뭘 해야 되고 페이스북 뭘 해야 되고 트위터는 뭘 해야 되고 역할을 재정립하세요. 대부분 기업들 보시면요. 메시지 하나 딱 뜨면 블로그 똑같고 페이스북 똑같고 트위터 다 똑같아요. 그것만 퍼나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 아까 마이 리얼 트립인데요. 마이 리얼 트립은 현지인이 관광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덕수궁 궁 전문가인데요. 제가 궁을 이렇게 잘 알아요. 저하고 덕수궁 같이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 2만 원 합니다. 모이세요. 이게 바로 큐레이팅 그 마이 리얼 트립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얘는 좋죠. 현지인들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뭐 우리나라야 그런다 치고 파리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전 유학생인데요. 저한테 오시면 그 유학생들만 가는 코스로 놀게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신뢰도예요. 파리에 가는데 얘가 뭐 특히 여자분들은 이 남자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얘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파리까지 갔는데 가이드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뢰도 문제가 있죠. 웹사이트 이런 정보가 올라오면 페이스북에서 계속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행했던 애들. 자, 우리 마이 리얼 TV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 쓰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여기서도 이런 상품이 있어요. 떠들지 마시고. 제발 거기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얘기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사례는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제 아는 지인이 대학생들 그 PT 한다고 한번 심사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또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한 독설가예요. 저는 한번 욕을 시작하면 꼭 누가 울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길래 알겠다. 나야 또 스트레스 풀고 좋지.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얘들이 또 좀 진지하게 한다고 실제 고객들의 제안 요청서를 공개했어요. 뭐냐면 교양 매거진 좋은 생각에 젊은 독자층과의 접점 강화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할 소셜 캠페인 전략을 제안하시오. 이게 RFP에 있는 용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뭐냐면 온라인에서 브랜드 인지도 증대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 독자가 증대돼야 된다. 그리고 앞에 또 뭐 하나 있었냐면 우리 그 좋은 생각은 컨텐츠는 좋으나 지금 젊은 층에게 인지도가 약하고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주고 자 이제 제안 준비해라 해서 만들어서 PT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당할 줄 몰랐겠죠. 지금 희희낙낙하고 이제 PT를 딱 했는데 PT는 기술적으로 요즘 대학생 좀 놀랐어요. 저는 야 이게 얘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구나. PT를 이렇게 잘 만드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화가 엉컥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모든 PT 내용이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좋아요 팬수를 늘리고 그리고 10페이지에서 이벤트 엽시다. 그러면 우리는 됩니다. 이겁니다. 캠페인 전략이. 소셜 캠페인 전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울컥해서 일어나서 야 너네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해?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팬을 모았어. 좋아요가 늘어났어. 어떻게 오프라인에 독자가 증대할 수 있니? 나한테 설명해봐. 어떻게 좋은 생각 잡지 구독자가 늘어나니? 그랬더니 걔들이 다 팬이 되면 좋아지겠죠.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제가 한참 이거 욕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했어요. 참 우리도 이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요. 답은 벌써 주어졌어요.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죠? 좋은 생각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젊은 층에게는 인지도가 약하고 소외받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어야 돼요. 그쵸? 지금 아무리 이게 소설에서 인지도를 알려고 정말 저걸 몰라서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컨텐츠가 노후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리는 것에만 지금 계속했지만 올해는 말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업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고객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에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많이 알리려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바뀌려는 모습을 올해는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게 될 거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셜미디어의 툴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악담으로 끝나니까 참 훈훈하고 좋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악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비약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이 공지가 올라갔을 때 뭐 홍보비 제로로 뭐 이런 거 올라가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사례가, 왜냐면 그걸 정말 저는 싫어요. 소셜미디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방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려 10분을 오버했네요. 여러분들 늦게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